예, 안녕하세요. 퓨어스토리지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세션에서는 제가 이제 AI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AI를 위한 새로운 레퍼런스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퓨어가 아까 저희 이제 김영석 사무님께서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그 AI 쪽에서 한 3년 정도는 좀 소원했던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에 대한 주제를 놓고 어떻게 좀 자료를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사실 저희 내부에 있는 어떤 이제 서칭 플랫폼에서 제가 좀 검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저희의 서칭 플랫폼이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저희가 초기에 이런 엔비디아와 같이 했었던 제품들이 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에이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협업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검색 결과를 얻은 것들을 보면 사실 그런 자료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찾아서 실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갖고 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퓨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내부적인 레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한 거죠. 이제 퓨어 스토리지와 엔비디아 간의 이제 최근 협업 사항을 이제 물어본 거고요. 관련해서 답변을 뭐 지금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 최근의 사항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협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인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답변 형태로 쭉 나열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주는 큰 키워드 자체는 이제 시대 자체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이제는 답변을 생성하는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검색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챗GPT나 혹은 구글 AI를 통해서 어떤 원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는 형태로 어떤 그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저희 인프라 하는 관점으로 좀 넘겨와서 보게 된다면 이 AI라는 부분 자체가 인프라가 이전에는 사실은 학습에 대한 위주로,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제가 인프라에 대한 설계를 좀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AI를 서비스 형태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확장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과거의 학습에서 이제는 이제 추론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나 혹은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AI 모델을 갖고 실제로 퓨어 스토리지가 운영하시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서비스들, 지금 현재 일반적인 뭐 생활이나 혹은 업무에서도 AI에 대한 도움들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AI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7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탐색하고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기업 내에 사실 많은 워크로드들이 나눠져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떤 AI를 하기 위한 이제 맞는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굴하는 단계,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확인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통으로 이제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처리하는 과정이 큐레이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갖고 어떤 일부 데이터들은 AI에 활용하기 좀 어려운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단계들이 필요한 거고, 혹은 AI로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은 또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AI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이제 사전에 정제하는 큐레이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증되고 정제된 데이터들을 갖고 실제로 AI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트랜스포밍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트랜스포밍된 데이터들을 갖고 실제로 이제 벡터화해서 이 벡터화된 데이터들을 이제 벡터 DB에 넣으면서 이제 인덱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로 이 AI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기 직전의 단계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로 LLM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내부에 있는 레그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배포하고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코파일럿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이제 추론이나 이런 이제 LLM 서비스를 실제 배포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서 걸리는 오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그 데이터 AI를 배포하는데 시간에서 병목이 걸리는 단계가 어떤 인프라에 있는 뭐 GPU가 모자라다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갖고 계신 데이터들을 이제 한 군데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AI 레디 데이터로 만드는 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소요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관점에서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각 단계별로 스토리지에서 발생하는 I/O에 대한 타입들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일부 데이터들은 시퀀셜하게 계속해서 라이트를 발생시켜야 되거나 혹은 일부 데이터들은 랜덤하게 어떤 트랜잭션 베이스로 I/O를 이제 처리하게 될 텐데, 이런 복잡한 형태의 워크로드들을 하나의 인제스천된 그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이런 I/O들을 일관된 성능으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민할 부분은 이제 7번째, 7번째 단계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LLM 서비스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질의를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답변을 받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LLM 서비스에 대한 성능이 될 텐데, 그럼 이런 성능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KV 캐시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사실 KV 캐시를 사용하는 것들도 기존에 갖고 있는 GPU에 있는 HBM의 용량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성능의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새롭게 정의된 스토리지가 바로 AIDP, AI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플랫폼, AIDP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되는 스토리지 기능 외에도 실제로 이런 AI 모델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사실 데이터에 대한 레질리언시나 혹은 서비스 레벨에서 이 워크로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로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보셨던 7가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API들과 호환하는 기능들까지 이제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거죠. AI 데이터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능들이 결국은 단순히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레벨이 아니라 실제로 AI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능의 요건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플랫폼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스케일아웃 기반의 이제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제품은 다양한 I/O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플랫폼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윗단에 있는 AI 데이터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기능들까지는 사실은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비어 있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퓨어 스토리지 새로운 엔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엔진의 이름이 이제 퓨어 스토리지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렸던 그 AI 파이프라인에 대한 6가지 단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엔진을 올려놓고 스토리지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연결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굉장히 오래 걸렸던 6단계에 대한 절차들을 사전에 미리 디파인하고 이 작업들을 미리 처리해 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데이터를 큐레이션하거나 트랜스폼하는 부분들을 기존의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런 레거시 시스템의 플랫폼들, 예를 들어 님이나 네모나 혹은 다이나모 같은 플랫폼과 연동해서 사전에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들을 미리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한 도메인별로 이제 데이터셋을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AI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사전에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셋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들을 배포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해지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처리 작업들을 수행했을 때 그 전과 후에 대한 전체적인 트랜스폼된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처리된 작업들 중 일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자체적인 플랫폼 내에서 이제 비즈니스 오너가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혹은 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KB에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사전에 정의해 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단계에서의 소요됐던 시간들, 데이터를 모으거나 혹은 큐레이션하고 이것들을 트랜스포밍 한 다음에 뭐 벡터DB에 이걸 로딩하고 이런 전체적인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와 그리고 퓨어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별도의 엔진을 통해서 AI 환경에서 엔비디아에 있는 그런 레거시 시스템 파이프라인 자체를 이제 굉장히 좀 더 효율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게끔 운영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건 사실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로 모델에 대한 성능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퓨어 스토리지에서 KVA라고 하는 별도의 키밸류 캐시 오프로딩에 대한 부분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배포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질의들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 속도를 체크하는 게 타임 투 퍼스트 토큰이라고 하는 첫 번째 토큰을 이제 내뱉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VLLM 엔진만 사용했을 때와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KVA 캐싱과 VLLM을 같이 사용했을 때에 대한 그 응답 속도에 대한 단축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배포된 모델에 있어서 한 20배 정도 이상의 성능을 빠르게 개선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은 파라미터가 이제 7빌리언과 70빌리언 두 가지 모델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한 20배 정도의 빠르게 성능을 했던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ES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젠스랑이 발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KV 캐시에 대한 부분들을 스토리지로 오프로딩 하겠다라는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 GPU가 갖고 있는 vMemory, 그러니까 HBM의 사이즈 자체는 한정적이고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KV 캐시로만 이용하는 것들은 좀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CPU에서 뭐 L1, L2 캐시를 쓰는 것처럼 스토리지 레벨로 이런 KV 캐시를 오프로딩 하게 되면 단일 GPU 노드에서 처리하던 이런 KV 캐시에 대한 컨텍스트를 다른 노드에서도 이제 이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와 퓨어 스토리지가 같이 협업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김영석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에 대한 프리딕션 혹은 뭐 내후년일 수도 있고요. 이런 프리딕션에서 봤을 때 AI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결국 공개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폐쇄된 정보에 한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인텔리전스를 얻는 것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챗GPT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개인적인 업무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폐쇄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배포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여러 플랫폼과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퓨어 스토리지 데이터 스트림을 같이 접목하시면 훨씬 더 이런 개발 파이프라인을 단축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얼마나 잘 AI를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고객분들이 대다수이시기 때문에 요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퓨어가 AI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를 이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론칭을 했고요. 해당 서비스는 퓨어원이라고 하는 저희 다 아시겠지만 그 관리 툴에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AI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AI 기반으로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 코파일럿에서 최근 플래시 어레이에서 레이티스 리리즈에 대한 리리즈 노트를 좀 찾아줘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저희 퓨어 스토리가 갖고 있는 날리지 베이스에 접속해서 관련된 정보에 대한 서칭을 한 다음에 이제 최근 버전의 플래시 어레이의 퓨리티 버전을 찾았고 거기에서 하이라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6.10 버전이 가장 최근에 레커멘드 되는 버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스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현재 운영하고 계신 어레이 측면에서도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어레이에 대한 정보를 놓고 이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스테이터스, 뭐 헬스 체크나 이런 정보들에 대한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해당 정보에 대한 로그들을 찾아서 이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 퓨어원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뭐 용량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고 밑에 노트에 보시면은 56.1%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 어레이의 바쁨 정도까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어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이 확인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넣게 되면은 실제로 해당 어뢰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정보나 볼륨 정보,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커넥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퓨리티 버전에 대한 정보들을 쭉 이렇게 찾아서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게 최근 릴리즈된 퓨리티 버전을 물어봤는데, 그럼 현재 쓰고 있는 퓨리티 버전을 확인했더니 6.7.6 버전을 쓰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고객분들은 갑자기 이제 높은 버전의 걸 쓰기 싫으시기 때문에 그럼 이 해당 버전 내에서의 레이티스트 코드가 어떤 건지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릴리즈 노트나 크리티컬 픽스를 좀 알려달라고 이제 질의를 던졌습니다.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크리티컬 픽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은 이슈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고객들이 갖고 계시는 어레이들을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단일 어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관리하시는 어레이가 뭐 적게는 한두 대에서 많게는 10대 이상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AI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퓨어 스토리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겠지만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스토리지 레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에 하는 건 결국 스토리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바이스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디바이스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프로토콜 레벨로 API 기반으로 자동으로 할당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프로비저닝 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퓨전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사용자를 얼마나 잘 편하게 AI 기반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퓨어원과 코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AI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밑단에 있는 EDC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액세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AI 파이프라인 자체는 이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모델과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AIDP 플랫폼, 그리고 퓨어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좀 더 이 AI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좀 질문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